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돌을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새댁입니다. 신랑과 저는 신랑이 키우고 있던 강아지 한 마리를 계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는 엄마가 개털 알러지가 있으시고 아무래도 혼자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케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랜선 집사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희 지역의 큰 공원에 가면 저녁이 되면 강아지를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휴일 저녁이나 시간이 될 때마다 커피 한 잔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보는 게 저의 낙이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리트리버 한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리트리버 견종을 엄청 좋아해요.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강아지가 저한테 와서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덩치로 배까지 보이면서 저랑 신랑 모두 그 강아지의 행동이 웃게 되었고 이후로도 종종 산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강아지랑 친해지게 되었고 제가 강아지가 귀여워서 간식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준비를 한 게 없어서 근처 카페에 들러 견주님께 드릴 커피를 샀습니다. 견주님께 커피를 주면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산책도 하면서 신랑과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늘 강아지에게 친절했고 저에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견 모임에도 함께 참석하면서 저희의 만남에 있어서 강아지란 없어서는 안 될 오작교가 되어주었고 1년 정도의 동거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제가 강아지를 많이 아낀 만큼 결혼을 할 때에도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야외 결혼식을 진행했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약 1년간의 신혼기간 동안 신랑과 투닥거리기도 하고 좋은 날이면 야외에 놀러도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며 입덧이 심해졌었는데 제가 좋아하던 강아지 털도 알러지처럼 생기게 되어서 강아지 털을 다 밀게 되었어요. 큰 차이가 있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렇게 털 문제나 배가 불러오면서 강아지 산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저희의 오작교였던 강아지 때문에 싸우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의 임신보다는 강아지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는데 그게 참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핑계를 대며 강아지에게 소홀하게 대한다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고 그렇게 다투는 게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나가던 강아지 모임도 제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신랑이 혼자서 나가기 시작했고 모임을 갈 때면 야외 운동장에서 술과 고기를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출산을 하고 나면 몸도 추스르고 예전처럼 저녁 산책도 제가 잘 나갈 수 있으니 아이만 태어나면 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출산일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도 남편과 이런 관계가 돼버린 게 참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몸을 추스르는 동안에도 신랑은 개만 생각했습니다. 개 산책, 개 모임, 개 미용 등등. 사실 너무 서운했습니다. 여자는 출산을 하면서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오로지 개에만 올인하는 모습이 참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너무 아꼈으니까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퇴원하고 집에 오게 되었는데 아기가 어리다 보니 결국 크게 강아지를 케어할 수 없었고 점점 강아지를 케어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바람이 차갑긴 하지만 아이와 함께 산책을 갈 겸 먼저 산책을 나가 있는 신랑과 강아지 마중을 갈 겸 해서 유모차를 끌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신랑과 저희 강아지가 보였고 그 옆으로 모임을 함께하는 여성분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산책 중일까 생각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함께 산책을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산책을 나간 신랑이 전화도 안 받고 늦게까지 안 들어오길래 아이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녀 보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는 야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막창집이 있었어요. 신랑이랑 그 여자가 둘이서 막창을 먹고 얼큰하게 술이 취해 있었고 두 마리 강아지들은 가게 밖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던지. 둘 다 이미 얼큰하게 취한 상태였고 저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여자가 저희 신랑한테 자기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개에 미쳐있는 이 사람이 모임에 있던 여성분과 바람이 났다는 걸. 보통의 사이에서 누가 자기자기 하나요? 게다가 스킨십도 서슴지 않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동네 식당에서 이게 무슨 짓인지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옆에 세워두고 신랑을 일으켜서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순간 웅성거렸지만 제 옆에 있는 유모차와 술에 취한 남녀를 보고는 상황을 짐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튼 신랑이 술이 떡이 되어서는 화도 안 나는지 해실거리며 웃고 있길래 그 자리에서 싸대기 2대를 더 때리고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신랑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야 뭐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되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고 했지만 주변에 계시던 남자 손님들이 신랑을 막아주신 덕분에 증거를 제 휴대폰으로 보내둘 수 있었습니다. 그날 거기 계셨던 분들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수근대는 소리 속에 아기도 아직 어린데 라는 이 말이 듣는데 어찌나 속이 쓰리던져. 그나마 그때 평소 강아지 사진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에어드랍 기능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기능 덕분에 긴박한 순간에도 빠르게 증거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휴대폰 증거는 이때가 아니면 받기 힘들었을 거라서요. 그렇게 본인이 외도 현장을 걸렸고 주변 손님들의 불쾌한 시선을 느낀 신랑은 황급하게 자리를 떠났는데 떠나는 순간에는 그렇게 물고 빨고 하던 강아지도 두고 가더라고요. 지 새끼보다도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와이프보다도 소중하게 대하던 놈이 그런 강아지를 두고 가다니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랑이 자리를 떠나자 엎어져 자고 있던 멍청한 상간녀와 둘이 남게 되었고 아이가 있는 것도 잊은 채 자리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장사하시는데 방해가 될 만도 한데 다행히 저에게 휴지와 시원한 냉수를 챙겨주셨고 손님들은 최대한 저를 신경 쓰지 않으려 배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다가 집으로 가면 신랑이 있을 거란 생각에 온몸이 소름 돋으며 우선 친정에 이야기를 하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시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본인 아들 일이니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보았고 신랑이 지금 집에 있어서 못 들어가겠으니 신랑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에서 본인 집에 본인이 있는 걸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면서 저보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다독이더라고요. 뭐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다 보면 남자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고. 이제 아이도 낳았으니 정신 차리고 다시 제 곁에 돌아올 거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뭐 짐승 새끼도 아니고 이게 말입니까? 본인 아들을 사람으로 키우신 게 아니라 짐승 새끼로 키우셨던 걸까요, 시부모님들은?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더 망설일 것 없이 본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주무시고 계셔서 아빠에게 말을 했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 걸음에 저를 데리러 와주셨어요. 바로 집으로 가고 싶은 제 마음과는 달리 아빠는 곧장 제 신혼집으로 가셨고 저 없이 혼자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 모르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신랑을 깨우고 집에 있던 나무 주걱을 들고 신랑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하는 소리가 온 아파트를 뒤흔들었고 개도 지 새끼가 있으면 잠도 안 자고 지키는데 개보다도 못한 새끼라며 신랑을 많이 때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 들으니 아빠가 화를 참지 못하시고는 골프채로 신랑 물건이 들어있는 장롱을 부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밖에 있어서 소리만 들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아이가 놀랄까봐 중간에 밑에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빠는 시댁에 전화를 거셨고 저희 이혼 이야기를 아빠가 시댁에 통보했습니다. 걔만 또 못한 아들 내일부로 집에서 짐 빼라고요. 저희 집은 저희 아빠 명의예요. 결혼할 당시에 저희가 벌어둔 걸로는 수도권의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빠가 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에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둘이 잘만 살면 된다는 생각에 아깝다 생각 없이 그렇게 주셨고 감사히 받았었는데 그래서 명의도 여전히 아빠 걸로 되어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의를 저나 남편에게 주시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시댁에서는 아이들이 별거 아닌 걸로 싸운 걸로 어른이 나서면 어떻게 하는 식으로 말리시는데 정말 정 떨어지더군요. 그런 시댁의 아빠는 땡전 한 푼 없이 귀한 딸 데려갔으면 그래도 사람 도리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댁에 소리를 질렀고 그놈의 개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젠 그 개만 또 못한 소리로 지저대냐며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강아지는 집에 두고 저와 아이만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밴드 모임에는 제가 두 사람의 바람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들 놀라는 눈치기도 하고 제 소식을 들은 다른 유부녀 멤버들도 그 밴드에서 남편을 모두 탈퇴시켰습니다. 이게 참 남자 여자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창피한 걸 알았는지 말도 없이 모임을 탈퇴했더군요. 하긴 바람핀 년놈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신랑에게는 잘못했다며 용서를 비는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참 빤빤하죠. 세상에 임신해서 제가 힘들 때 개 핑계를 대며 절 서운하게 하고 그 개도 모자라서 이젠 다른 여자와 개똥 같은 짓까지 한 놈이 참 낯짝도 두껍다 했습니다. 그 개똥 같은 인간에게는 이달 말까지 짐을 빼고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위자료의 양육비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말을 해두고 차단해줬습니다. 이렇게 저는 싱글맘이 되겠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개만 보고 살다 보니 인성도 개만도 못하게 변해버린 사람과 그런 인간을 옹호하는 시댁 식구들과 무슨 미래를 꿈꾸겠어요? 그저 아이 키우면서 저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 힘들기는 합니다만 아이를 낳은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길 그것만 바랄 뿐이에요. 이런 저에게 응원 부탁드릴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